네, 안녕하세요. 이기 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자,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께서 이제 수학과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8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될 중3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제 28학년도 대학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올해 10월에 이 자료 보시면은 이 자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다들 익히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안이라는 거는 확정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은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 한 11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11페이지에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정도 보시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교육과정이 바뀌죠. 아까 선생님들이 설명하셨을 거예요. 원장님들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부분에서 일단 뭐 이 제목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다 공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그다음에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고, 기타 학교들마다 한문이라든지 제2외국어라든지 기술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1학년 과정에는 모든 학교 아이들이,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2학년이 되면서는 이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이제 섞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2학년 때 국어, 수학, 수학에서 대수, 비정, 확통이 수능 범위, 국어도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체적으로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독서하고 문학으로 돼서 그 2학년 때 대부분 배워요. 그리고 화작과 언어와 매체. 그거가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영어까지 해서 이게 수능 국영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그다음에 사회, 과학이 있죠. 진로 선택 부분에서 이제 기화와 미적 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능에서 이 부분이에요. 심화수학 한 과목으로 미적분수와 기하를 선택하게 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편되는 거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지금 수능 체제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 국어와 수학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냥 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걸 보게 하겠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탐구가 이제 문화생지가 아니라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보게 하겠다로 이제 개편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걸려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 이제 그 과학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하고,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이제 원과정 한 3개를 하죠. 과중은 한 4개 정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2학년 때 내신을 굉장히 치열하게 빡시게 해야 수능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전혀 수능과 상관없는 과목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내신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내신이 안 나온 아이들, 나는 이번 생에 내신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2학년 때 거의 내신을 안 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통합과학을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애들이 안 하니까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통합과학을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 어쨌거나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나라에선 던져준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뀐 게 이제 내신이죠. 원래는 고교 학점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ABCD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려고 했는데 전면 엎었죠. 그냥 5등급제로 다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성취도는 표현을 해줘요. 성취도를 표현해주고 원점수와 석차 등급 5등급제도, 그다음에 성취도 분표 비율, 이 ABCD가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가 여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이렇게가 이제 성적표가 학교 내신 성적표가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9등급 체제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 아이의 성적을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원점수와 평균과 수강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등급이 나오는데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지가 표준 편차가 있으면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표준 편차가 빠지게 되면은 그냥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좀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 전형 자체에서 뭐 Z 점수를 산출한다 뭐 이런 게 하는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개편 전후와 내신의 등급을 비교해 보면 현재 9등급 제도에서는 1등급 4%, 뭐 2등급 11%, 3등급 23%까지입니다. 3등급까지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상. 뭐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69분 정도까지가 3등급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을 생각을 해보면 ABC잖아요. 90점 이상이면 A예요. 아마 우리가 수학으로 따져보면은 뭐 우리 학교에 대략 한 200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수학을 A 받는 애들은 몇 프로 정도 나올 거예요? 대부분 중학교에서 30-40%예요. 30-40%를 받죠? A를 받았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는 잘한다고 느껴요. 그죠? 그럼 고등학교에 올라가요. 이 체제의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은 그 30% 30%의 A를 받았던 아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등급부터 4등급 사이로 가요. 그죠? 그게 현재 내신 체제죠. 그거를 이제 좀 늘렸어요. 이렇게 5개를 줄이면서 이제 폭을 넓혔죠. 그럼 1등급은 10%, 2등급이 34%, 그 다음에 3등급이 66%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1등급을 받는 애들이 좀 늘어나고 2등급 폭이 대략 비슷하게 4등급 선생에서 끊기게 되죠. 이렇게 바뀌어서 대입에 반영을 시켰을 때 뭐 아이들을 선발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어쨌거나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등급이 나온 걸로 선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너무 많아지죠,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선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입시를 준비할 때 이 전년도에 입시 결과를 비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입시 결과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참 우울한 학년도가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대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발표될 게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2026년 4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대입 제도는 대략적으로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라에서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뽑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줍니다. 발표를 해요. 이번처럼 특수한 상황에는 미리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대학들마다 우리는 어떻게 뽑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이에요.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어떻게 뽑겠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대략 2025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고2 아이들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전형을 살펴보면 수시와 정시, 요 대교협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얘네들이 대학들, 전체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우리 어떻게 뽑을게요 라고 딱 발표를 하면 얘네가 다 취합해서 이걸 매년 발표를 합니다. 25년께 발표가 돼서 내년에는 수시가 79.6% 전체 33만 명 중에 79.6%를 뽑고 정시는 20.4%를 뽑겠다. 거의 이제 8대2 정도의 비율로 가고 있죠. 수시는 21학년도부터 쭉 보시면 조금씩 늘어나서 79.6까지 왔어요. 정시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어쨌거나 수시가 더 많이 뽑는 거죠. 대교육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들을 발표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시 전체 모집이 있고, 그다음에 요 수시 모집 인원들 중에 학생부 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56.9. 그다음에 종합이 차지하는 거는 29.1.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종합, 그러니까 학생부를 가지고 뽑는 전형이 수시 전형 중에 87%를 차지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대학을 준비할 때 교과나 종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학 갈 수가 없죠, 수시. 그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4.1% 정도. 논술은 그런데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뽑고 나라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시는 이 정도를 뽑고 정시 인원 6만 9천 명 중에 6만 4천 명 정도를 이제 수능, 정시는 아무래도 수능 위주로 뽑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내용이고 얘네들이 이제 전체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까지 구분해서 발표를 해요. 예전에 이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수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32%로 줄어요. 그리고 종합 전형이 44%로 늘어납니다.
전체 비율에서 얘네가 꽤 많이 차지하는데 교과가 훨씬 많았었는데 종합이 수도권은 더 많이 뽑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논술이 11%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서 논술을 보기 때문에. 비수도권을 보시면 교과가 68%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은 22%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보면은 이 6만 9천 명의 정시 뽑는 인원 중에 수도권이 가져가는 게 거의 4만 6천 명 정도를 가져가요. 4만 6천 명 정도.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2만 3천 명.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어디가 대학이 더 많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많겠죠. 총 이제 200개가 좀 안 되는 대학들 중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이만큼의 인원을 뽑는 겁니다. 정시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점수를 보고 이제 정시를 지원할 때 지방대학교나 국립대학교 이렇게 인원수 뽑는 걸 보면은 거의 다 한 자릿수예요. 뭐 1명, 2명, 5명 이렇게 뽑는 다는 굉장히 많아요. 네. 목포대학교, 국립대학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에서 정시 뽑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전체 큰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에서부터 한 동국대 정도까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요대들. 자, 그러면 교과전형.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없어요. 지역균형은 전교에서 2명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지만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보면 연세대학교가 교과 13%, 15%쭉 이렇게 해서 주요대에서 이 전체 정시까지 포함해서 뽑는 비율이 교과는 11.5% 정도. 정원 내 전형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정원에는 빼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전체 정시까지 했을 때 45% 정도가 교과였거든요. 그럼 교과 전형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주요대는. 그다음에 종합 전형을 보시면 대략 34%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종합 전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전국에는 23%지만 확실히 많이. 자, 그럼 이 표만 보더라도 교과나 종합을 비교했었을 때 주요대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훨씬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주요대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선호할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내신이 한 1.5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어떤 학교는 진짜 1점대 초반이 없어서 1.5면 전교 2, 3등이에요. 실제로. 1.5인 아이가 있고 다른 학교에 2.1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내신. 누가 잘하죠? 알 수가 없죠. 2.1인 아이가 뭐 외대부고 상상고 아이예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내신 순서대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는 내신 순서대로 뽑는 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보시면은 대략 요 주요 대학에서 8.5%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를 해요. 그래서. 실기 전형은 예전에는 수학과학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 전형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수학과학 특기자는 거의 다 사라졌고 외국어 특기자가 좀 일부 살아있는데 거의 대부분 예체능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예요. 정시 인원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많이 뽑습니다. 전국에서는 아까 20% 정도 비율이었었는데 이 주요대에서는 41% 정도를 차지합니다. 꽤 많이 뽑아요. 왜? 22학년도서부터 나라에서 16개 대학, 주요 16개 대학인데 너희들은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정시를 40% 이상으로 늘려라 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부터 40% 이상을 뽑습니다. 이대 보면은 34% 정도죠. 이대는 그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꽤 많이 늘렸죠. 자, 이 정시라는 게 이 정도 비율로 뽑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조금 더 증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수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시 이제 최초 합이 발표가 되는데 수시가 100% 충원이 되는 대학은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 도망가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 연대 의대도 서울대하고 같이 되면 도망가고 다음에 충원되고 연대 의대는 100% 충원이 되겠죠, 수시에. 근데 여러 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충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해가지고 내가 등록하겠던 애가 다른 데로 튀면 이 학교는 걔를 못 뽑죠. 그러면은 인원이 남아요. 그걸 정시로 유언시키죠. 그래서 그 지금 15일 날 최초 합 발표되고 뭐 20 며칠까지 충원한 다음에 기간을 좀 갖고 정시가 1월 3일서부터예요. 그 인원을 또 넘겨가지고 다시 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정시 비중이 꽤 크다라는 거 주요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오늘은 이제 서울대부터 이제 한양대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대학은 아직은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일단은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서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없고요. 연세대학교는 대략 500명, 고대 615명, 서강대는 좀 작은 학교라 규모가 178명, 성균관대 391명, 한양대 300명, 꽤 많은 인원을 뽑아요. 전형을 보면은 연세대학교는 추천형이라고 해서 10명, 학교마다 고3만 10명을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장 추천. 고대는 12명, 서강대는 20명, 성균관대는 15명이고 한양대는 11%, 300명 되는 학교면은 3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죠. 나머지는 다 고3인데 여기는 재수까지 포함을 해요. 그러면 나보다 내신 좋았던 작년 졸업생이 이번에 교과를 받겠다라고 하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원 자격입니다. 그리고 전형을 살펴보면 연대는 교과 100, 순상이 내신으로만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25학년도서부터 바뀐 거예요. 올해까지는 교과로 한 5배수 정도를 뽑고 면접을 통해서 갈랐어요. 그리고 최저가 없었는데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전형이라는 게. 고대는 교과 80에 서류가 20인데 사실상 이 서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교과가 80%지만 극강당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로 뒤집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고대도 최저가 있고요. 서강대는 교과 90에 비교과 10인데 비교과는 대부분 출결이라 거의 다 만점이기 때문에 서강대는 순수하게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저가 있고 성균관대는 전체 과목에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이 서류평가를 한다는 거죠. 순수하게 교과는 아닙니다. 한양대도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가고 90%인데 한양대의 특이점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최저가 모든 전형에서 없었는데 최저를 집어넣습니다.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컷이 달라져요. 최저가 없을 때는 내신 컷이 확 올라가고 최저가 있을 때는 내신이 좀 떨어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접하실 때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5개 학기에 내신 관리 잘하게 되면은 교과 전형을 노리게 되는데 교과 전형을 생각할 때 가장 궁금한 건 뭔가요? 가장 궁금하신 거. 컷이죠. 컷이 잘 발표를 안 했었어요, 이 대학들이. 그 과마다. 그래서 중앙대 정도가 발표했었고 한양대가 발표를 어느 정도 했었고 성균관대, 서강대, 고대였는데 거의 다 발표 안 했었어요. 그 전에는 또 교과 전형 자체가 서강대, 성균관대 없었어요. 이게 22학년도서부터 교과 전형이 생겨서 쩍쩍쩍쩍 늘어났는데 발표를 안 하고 설명회에 가면 조금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다 발표하라고 했어요. 이게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이제 보시면은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2년치 22학년도 결과, 그다음에 작년 23학년도 결과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연세대학교입니다. 22학년도에 얘네들이 학교장 추천 요정으로 교과 전형이 시작을 했는데 대략 50% 컷과 70% 컷을 이렇게 친절하게 발표를 해줘요, 매년. 50% 컷은 100명 중에 5등 안에, 70% 컷은 7등 안에, 평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좀 달라요, 평균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컷을 보니까 뭐 1.3대, 뭐 나중대가 이제 식품생물이 1.87, 1.4까지도 갖고 이렇게 초창기, 의대 1.03 이렇게 2022학년도에 처음 발표를 했죠.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이 자료를 접하고 생각보다 낮아요. 이게 낮은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면 최저도 없었거든요. 근데 면접이 있었어요. 내신이 어느 정도 된 애들 1단계에서 뽑고 면접을 통해서 갈랐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비슷했죠. 연대에서는 이렇게. 근데 이제 24년도 올해 거 결과가 나올 거고 올해까지는 최저가 없고 내년에는 또 최저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연대 자료는 이 정도가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연대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향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연대보다 컷이 상당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형성되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평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이 생각보다 낮은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일단 한양대에서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1점대 중반에서 후반 일부 정도까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고대 의대는 그래도 1.16, 1.2, 1.16, 1.18 이 정도 1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이제 최저가 있고 대략 1점대에서 이렇게 후반 정도까지 고대보다 살짝 낮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대랑 비슷하거나. 서강대라는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이 대부분 이 내신에서 이 최저까지 마치면서 합격하는 아이들이 주요 수도권 지역의 아이들 중에는 서강대를 이 정도 내신에서 서강대를 가려고 하는 애는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군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교과들은.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낮은 과들이 일부 있어요. 서강대에서 비선호학과들 대체적으로 1.5, 1.3 이 정도 선에서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를 보시면은 여기 22학년도에 여기 한번 8화를 거치고 23학년도가 됐는데 한양대는 꾸준히 교과 전형을 뽑아왔었어요. 계속 이제 하고 최저가 없었습니다. 25학년도에 이제 최저가 처음 생긴다고 했죠.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22학년도에 보시면은 화학공학과가 1.58, 2.07까지 갔어요. 생명공학과는 1.07이 막 이렇게 이제 빵꾸가 난 과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빵꾸라고 보기 좀 이상한데 대체적으로 1점대 초반이거든요. 한양대는 교과 전형이. 근데 이렇게 1점대가 나오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년도에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모든 대학들이 다 교과 전형이 생겼거든요. 초창기에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내신이 한 1.5 정도 되는 아이가 그럼 나 한양대 교과를 써도 되지 않겠느냐 23학년도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왜 다르냐면 매년 보시면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극상이에요. 연대보다 훨씬 높잖아요. 보시면. 자, 화학공학과 1.58, 2.7인데 1.12, 1.25에서 끊어졌습니다. 50%, 70%. 자, 1.11인 요 아이. 화학공학과를 23학년도에 합격한 1.11인 50% 컷의 이 아이. 이 아이는 1.11이면 사실 지방국립의대를 지원했었을 때 거의 최초 합격권이에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으면. 그죠? 이 아이는 왜 한양대 화학공학과에 합격을 했을까요? 이 아이는 한양대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의대를 갈 수 있음에도 왜 화학공학과를 지원을 해서 갔을까요? 최저를 못 맞히는 거죠. 의대 최저도 못 맞히고 이미 한양대가 정시가 어려운 거죠. 이제 입시를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결국은 9월달, 고3 9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수시 원서 접수입니다. 6개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죠. 아직 9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기 전이에요.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하는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될까요? 지원하는 기준, 수시 6개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 수시 6개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이미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럼 내가 정시에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5개 학기도 끝났어요. 그러면은 교과나 종합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안 좋은 거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정시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5개 학기가 끝나서 내가 교과나 종합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이미 정해졌어요. 이 정도 대학 형성이 돼 있죠. 그럼 다시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정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1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어느 형성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고 원서 접수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가 가는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는 이렇게 된 거죠. 내신은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안 되고 다른 데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한양대가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서 접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국대 정도 가니까 안 내려가요. 1점대 다 후반.
1점대가 간혹 보이고 건국대는 최저가 있으면. 근데 또 올해는 최저가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막 바뀝니다. 단국대 정도 가니까 이제 2점대가 나와요. 2점대. 이 정도 선에서 교과 전형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학생교과 70% 컷을 계산해서 연대서부터 가천대까지 이제 70% 컷들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연대부터 단국대까지 그냥 1이에요. 그냥 1입니다. 그리고 가천대도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은 과가 2까지 가기로 해요. 자, 그럼 대학은 어떻게 뽑아야 돼요? 교과만 가지고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Z 점수도 산출할 수가 없어요. 편차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예상하기로는 아마 면접을 집어넣거나 최저를 강화시키거나 뭐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의대는 그냥 다 1이에요. 그럼 오늘 아이들이 다 1일 거 아니에요. 그냥 의대는 최저가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선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 보시면은 이제 25학년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 전에는 좀 더 심플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좀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원래 성균관대는 그냥 융합형과 탐구형만 있었고 한양대는 그냥 하나였어요. 그냥 서류형. 근데 이렇게 조금씩 분류를 하면서 세분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지원 자격이 됐었을 때, 자,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그 밑에 대학들의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의 그 입시의 목적, 학생을 뽑는 데의 목적은 뭘까요? 우수한 학생들을 모으려고 하겠죠, 대학마다.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수한 애들이 막 지원해요. 막 지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야 돼요. 걸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형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죠. 서울대 지규는 일반 면접이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면접 구술로 해서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난이도의 심층 면접을 보게 되고 연대 고대 면접은 재신문 기반으로 해서 재신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뽑게 돼요. 최저가 있고 없는 경우가 조금씩 있고요. 자, 그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입시에서의 목적은 우수한 애들을 얘네들은 뺏어와야 돼요. 연고대 애들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도 거의 없고 면접이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소위 익히 알고 계시는 납치 전형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납치가 됐었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납치가 됐을 때 우울한 애가 간혹 나와요. 9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성균관대가 정시가 좀 불안한 거죠. 내신도 괜찮고 활동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원을 해놓고 나서 이제 수능을 봤더니 다 맞았네요. 올해는 한 명 나왔지만은 어떻게나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를 기다렸더니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정시에 서울대나 연대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납치가 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합니다. 이 정도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잘 친절하게 발표를 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교 1등이기 때문에 형성대가 꽤 높아요. 1.5 이하로 넘어가는 경우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 1.05, 1.04, 1.03, 1.5 거의 1점대 초반인 아이들이죠. 자, 일반 전형은 이제 2점대가 좀 많이 보이고 3점대까지 섞이죠. 대부분의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일반고 아이들의 내신이 좋은 아이들과 자사고, 특목고, 그다음에 과고, 영재고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형성대가 이제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과고, 영재고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장악을 했었어요. 공대 같은 경우. 근데 그리고 대략 내신이 안 좋아도 공대에서 심층면접을 뚫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예전만큼은 못 가요. 왜냐면 너무 많아졌어요. 과고, 영재고. 분산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뭐 100명 중에 거의 한 8, 90명 갔거든요. 서울대 뚫고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형성대가 꽤 높게 나옵니다.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뚫으려면
그러니까 그게 1점대 최후반 정도까지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봐요. 2점이 넘어가는 순간은 뚫기가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에서 서울 일반 전형을 뚫은 아이들이 이제 그거죠. 수의과 간 애가 1.5 정도 됐었고, 그리고 이제 신성부 애가 재료공학과 간 애가 1.8 정도 됐었어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활동을 수형입니다. 활동을 수형 연대를 보면 연대는 최저가 있고요. 보시면 아주 내려가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23학년도에는 교과 전형과 크게 밀리지 않은 형성대의 내신을 보여주고 있죠. 연대 선상이고요. 고대는 학업우수와 계열적합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데, 학업우수는 최저가 있으면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일반고 아이들의 내신이 좋으면서 학교가 좋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형성되는 분상이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선상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계열적합형은 내신점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4점대도 있고, 여기 3.7에서 4.2, 4.23. 그죠? 반도체 공학인데 4.23이죠. 4.7, 4.07. 이 정도에서 계열적합형은 내신 컷이가 좀 많이 내려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계열적합형은 최저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특목자사 과거형생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대학원에 비교해 보시면은 이 외의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 내신이 한 3.5 되는데 여기 컷이 3.7이었다. 이걸 보고 여기 지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학교까지 다 생각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교과 전형과 그 비교했었을 때 좀 내려가는데, 높은 과들은 거의 1점대 중반, 후반기에서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문과 쪽이 더 강한 학교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서강대는 최저가 없고, 이제 성균관대는 계열과 학과로 나눠서 보는데 고대와 다르게 그냥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형성되는 때는 그냥 이렇게 1점대 중후반서부터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최저가 없는데 생각보다 높아요. 한양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료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대략 서울권에서 대략 뭐 건국대 정도 선까지의 학생부 종합을 생각을 했었을 때, 뭐 서울대서부터 건국대 정도의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한다면 1점대 초반서부터 2점대 중반 정도 아이들이 자기가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막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숭실대도 1점대 한 3, 4 정도면은 합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교, 상대적으로 이제 한양대에서 여기 뭐 2.47이다, 신소재공학부가. 근데 2.47이라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1.8도 떨어져요. 그리고 2.4가 합격하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서류를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연계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을 이렇게 듣는데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거 설명 먼저 드려야 되구나. 이것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대서부터 가천대까지 봤었을 때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아이들 내신으로 바뀌었을 때는 한양대까지는 다 1, 건대, 과기대, 숭실대에서 과에 따라서 1, 3, 1, 2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일반고는 1이 아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목에서 2, 3이 이 정도 대학에서는 올 수가 있으니까요. 연계 과목을 대비를 할 때 요거는 이제 현재 교육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뀌게 되죠.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런 과목들을 해서 아이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2학년 때 이제 한 6월이나 좀 지나고 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 이렇게 설문을 합니다. 써서 내라고. 이제 그러면 어떤 과목, 우리 아이는 뭐가 하고 싶은데, 전공을 뭘 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매년 이 서울대에서 이 요강을 발표할 때, 서울대 자료 보시면은 요강을 발표할 때 이 전공 연계 과목 이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보시면은 34페이지 펴보시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죠.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권장하는 과목.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죠. 둘 다 중요해요. 보면은 인문대학은 없어요. 인문대학은 그냥 아무나 배우고 오래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 보니까 경제학부 정도에서는 수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적이나 확통을 하고 와라. 권장한다. 돼 있죠. 자, 이제 뒷장으로 넘기시면은 자연과학, 공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아지죠. 자연과학대학은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 뭐 물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화투라든지 그리고 수학과는 대부분 미적 확통 기하를 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대를 보시면은 미적분, 기하, 물투. 그죠? 공대 쪽에서는 물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 넘겨보시면은 사범대학이 있고, 그리고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화원 생원이 필수 과목이 되고, 의대가 의외로 생명과학 원이 핵심 권장이고, 그 다음에 생투, 미적, 확통, 기하, 수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 때는 교과목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서울대가 발표하는 게 26년 4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25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물투라는 과목을 만약에 이수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지금 교육과정 그러니까 현재 체제에서는 투 과목들이 ABC로 돼요. 진로 성적이라서 석차백분위가 나오지 않고 ABC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모든 국제예요. 그럼 등급이 나와요. 8과목 이제 투를 8개로 나눴죠. 거기에서 이제 학기당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물투를 내가 선택을 했었을 때 그 1, 2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던 게 연세대학교 설명회에서 연세대학교 입학처장님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너희 학교에는 물리투가 개설이 됐는데 우리 학교 그 기기공학과를 지원하면서 너는 왜 물리투를 이수 안 했느냐 이런 것까지 평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원 관계자들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나서 그럼 물투를 공대를 지원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ABC가 아니라 등급이었다는 거죠. 9등급제였다는 거죠. 그럼 물투를 해가지고 5, 6등급을 받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2학년 때 3학년 거 선택하는 과정이 또 있으니까 1, 2학년 때까지 내신이 괜찮으면 내 전공과 맞춰서 선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서울대는 없고요. 고대가 없었다가 25학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건 최저가 있고 최저가 있고 대략 논술 전형은 이 정도 인원을 뽑고 있는데 논술백 대부분 논술로 당락이 좌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을 쓰는 상황은 이제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았을 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갈 수 있는 데보다 좀 더 레벨업을 시켜서 논술을 지원하는 경우가 꽤 있죠. 논술을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4번을 봅니다. 1학년 때 3, 6, 9, 11 2학년 때 3, 6, 9, 11 11월달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오면 중앙대를 포함해서 이 대학들의 논술 준비를 그때 시작하면 돼요. 안 늦어요. 실제로. 그 1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요. 수학에서. 수학 1등급 찍고 논술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1학년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중학교 때만 생각을 해서 난 다 A고 난 잘하는데 갔더니 현실은 3등급.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난 이번 생에 내신은 1학년 때 이미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난 수능 공부해야지. 그럼 뭘 할 거예요? 고1 때. 수능 준비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논술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 대학교, 뭐 건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아주대라든지 이런 데도 다 논술을 보거든요. 사실상 수능 성적이 수학 성적, 그러니까 자연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학 실력이에요, 결국은. 수학 실력이 됐었을 때 논술 준비해도 안 늦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건축학과 중앙대 간에 논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는데, 예, 그 아이가 이제 우선고 내신 한 2점대 중반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능 성적이 국부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나왔었는데, 다른 거 이제 영어는 잘했는데 국어가 좀 약해가지고 이제 서성한 이상으로는 정시가 좀 어려웠고 중대가 간당간당했었어요. 얘가 이제 중대를 지원을 했죠. 중대를 지원을 해서 논술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 수능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수학 1에서 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을 찍고 그다음에 중대 건축을 논술 시험만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사례를 봤었을 때 논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그 수능을 확실하게 내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준비하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안양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수능이 가형 나형이던 시절 안양고등학교 7대 독자 과외집을 하시는 아주머니의 7대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3학년 2학기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신이 한 5점대 중후반 정도 나와요. 그럼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교과나 종합으로. 안양대도 힘들고 성결대도 어려워요. 수원대도 어렵고. 그런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그래도 수학은 공부를 좀 했어요. 수학이 2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가 국어 5, 영어 5, 탐구 5예요. 그러면 정시에도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수학은 그래도 3학년 정시를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그때 가형에서의 2, 3등급이면은 지금 형태의 시험에서는 거의 1, 2등급 사이예요. 얘가 수학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너는 수원대 적성을 써라. 그리고 갈천대 적성을 써라. 이렇게 2개 적성을 써놓고 나머지를 아주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숭실대 이렇게 해가지고 인하대 이렇게 논술전형 수학만 보는 데에 써라라고 해줬어요. 최저가 없는 대로. 이렇게 써서 잘 썼어요. 그랬더니 10월 달에 9월 달쯤에 이제 적성을 봤거든요. 그때 10월 달에 수원대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도 없었기 때문에 적성은. 그래서 입시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잘 끝난 거다. 논술 준비는 철저히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천대가 합격을 했대요. 적성도 수학이 잘하면 합격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다행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수능 한 달 전이에요. 수능 준비하지 말고 아주대하고 뭐 숭실대라든지 인하대 기출문제만 풀어라. 논술학원을 가고 싶은데 수능 한 달 전에 거기다 종강해요. 수능 끝나고 나서 파이널 반드시 시작을 해요. 그럼 수능 끝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 논술 시험들을 많이 봐요. 아주대 인하대는 요 마지막에 봐요.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니까. 그래서 얘가 2주 동안 논술학원을 다니고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얘가 수학 2를 찍었어요. 2맨 끝이. 그러니까 실력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문과는 좀 달라요. 문과는 이제 준비할 기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서부터 진행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해줘요. 논술 전형은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가 잘 발표를 하는데 22학년도까지는 내신 평균점과 논술 평균점을 이렇게 발표를 해줬는데 23학년도 작년 거부터는 내신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실제 내신이 다 막 안 좋거든요. 논술로 뽑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서울대가 이제 마찬가지로 수시와 마찬가지로 지균 일반 전형이 있고 이게 수능과 교과를 정성평가를 해요. 점수화시키지는 않고 정성평가를 하는 거고 연세대는 수능 100이고 고려대는 수능과 그다음에 이제 교과 우수자를 조금 뽑는데 여기서는 성적을 반영을 해요. 교과를. 그다음에 서강대 수능 100, 성균관대 수능 100, 한양대 수능 100 거의 다 수능 100으로 뽑습니다. 정시에서 볼 때 그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가군, 나군, 다군의 의미가 뭐냐? 세 개를 쓸 수 있는 건데 가군, 나군, 다군을 왜 구분을 했느냐?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전형 기간이에요. 원서조사를 같이 하고 가군 전형 기간, 나군 전형 기간, 다군 전형 기간, 예체능 12전형도 다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때 서울대가 나군이라는 거죠. 근데 연구대가 나군을 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가군이에요.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나군이었어요. 서울대가 나군으로 바꾸자 그 해에 바로 가군으로 바꿨어요. 충돌을 시키지 않는 거죠. 학생들의 기회를 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바꿨죠. 자, 그럼 서강대를 보니까 나군이에요. 서강대. 어차피 서울대 쓸 애들이 우리 학교 안 쓴다. 연고대 애들 뺏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나군을 선점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한양대, 성균관대 한양대 원래 가나군이었는데 성대가 일부 과를
가군에 25학년도에 처음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관대 가군 나군. 평균관대하고 한양대는 연고대하고 박치기를 시키는 과와 연고대를 뺏어와야 되는 과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중앙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중앙대는 가군, 나군, 다군을 뽑습니다. 매년. 다군에 굉장히 좋은 과들이 있어요. 경영학과라든지 전기전자, 그다음에 또 붙어요. 그죠? 그게 있어요. 얘네들은 다군을 왜 거기 좋은 과를 냅두느냐? 어차피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 가라군에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웬만한 좋은 과들이. 그죠? 다군에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의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학교가 중앙대예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쓰겠죠. 순서대로 써서 이 중앙대의 다군은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기번호 1000번까지도 합격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경영학과가 한 90명, 100명 뽑는데 1050번도 합격을 했어요. 교차 지원으로 이과에가 거기 써가지고 중앙대 경영 합격한 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돕니다. 근데 그 1000번대에 뽑힌 그 아이의 수능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중앙대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어차피 순서대로 가고 나서에 그 다음 차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번 정도 도니까 한번 써볼까? 안 돼요. 성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정시도 대학 어디가 이렇게 보는데 첫 해에 발표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어 평고, 수학 점수, 수학 100분이에요, 이게. 70% 컷에 이 100분이들. 국어 점수, 수학 점수, 탐구 점수, 평균 점수와 영어 등급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발표를 해줬어요. 한 해가 지났더니 이거 싹 빼먹고 그냥 국수, 탐, 평균. 그리고 영어는 아예 발표도 안 했어요. 서울대는. 그다음에 이때서부터는 일반과 직윤을 나눠서 뽑아서 이렇게 두 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표할 때는 과목별 평균이 이렇게 참 자세하게 나와 있고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친절했는데 두 번째에서부터는 좀 귀찮았는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그냥 이렇게만 발표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100분위 작년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서울대 의대의 100분위는 99.25였고요. 재작년에는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98, 99.17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평균 성적과 UA라든지 진학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내 위치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위치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착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100분위가 99.25, 상위 0.75%면은 서울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가? 그냥 일반 의대도 안 돼요.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 가려면 0.1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0분이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연세대학교 정시를 가봤더니 연세대학교는 마찬가지로 서울대와 같은 영어 등급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두 번째 해에는 딱 줄어들고 영어 등급으로 발표했어요. 연대는 영어 등급에 자신 있거든요. 영어가 등급이 안 나오면 연대를 합격하기가 상당히 서울대보다 어렵습니다. 등급단 점수차가 제일 큰 게 연세대학교예요. 1등급하고 2등급이 5점 차이 나고 3등급까지 가게 되면 12.5점 빠져요. 그러면은 사실상 영어가 빠지면은 이게 연대를 가기 힘든 학교입니다. 연대도 보시면은 재작년에 의대를 보면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99점. 탐구 99. 그러면 아까 서울대 100, 198. 연대가 더 높아요. 100분위 평균으로 봤었을 때. 왜 그럴까요? 서울대는 투를 했어야 되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려대에 가면 대략 이제 대부분 100분위 평균을 보면 이 정도 선상에서 유지가 돼요. 95. 이거를 위에다 입력하면은 대략 98에서 그 사이가 나오는 100분위예요. 위치. 그리고 서강대 정도 봤을 때가 이제 90%대 초반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 영어가 의외로 2등급인 경우가 많았죠. 이 해가 영어가 어려웠었거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형성되는 포지션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대학 어디에 들어가시면은 22학년도, 23학년도 다 모든 대학에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실 때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되면서 응시자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우울한 얘기가 될 거예요. 실제로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대학 가기. 기준은 제가 정시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아까 이제 1년에 4번씩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 위치를 파악하면서 갑니다. 그죠? 내신은 우리 학교 애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는 전국 단위라서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표가 A4지 한 장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요. 성적표 딱 보면은 국어, 우리 반 등수, 전교 등수, 전국 100분위가 나와요. 과목별로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조합 100분위도 나와요. 그래서 이건 국어, 수학 조합, 국수탐 조합해서 상위 96%면 내가 4%. 그래서 내 위치가 이제 그건 줄 알고 가는 거죠. 밑에 보면 뭐 틀렸는지 다 나와요. 친절하게 나오죠. 그리고 겨울방학이 이제 11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내 위치를 알고 3학년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잘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안 했던 아이들도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니까 겨울방학 좀 열심히 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3월 모의고사 보고 4월 모의고사 보죠. 이것도 다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비슷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좀 올라서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그게 깨지는 게 그 나의 위치가 깨지는 시점이 6월 모의고사예요. 재작년 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는 얘네들이 N수생 검정고사 애들이 5만 7천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6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왔고 올해 7만 5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요 6만 5천 명이 투입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럼 다른 시험이에요. 경쟁 상대가.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을 때 6만 5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 100분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섞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나 괜찮게 본 것 같아. 근데 100분위가 떨어지는 경우를 해요. 실제로. 생각보다 그 탐구나 수학도 그렇고 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냥 딱 표 하나에 과목별로 등급, 100분위, 표준점수 끝이에요. 조합 100분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UA나 뭐 이런 데 막 입력을 해가지고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게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1차 쇼크를 받아요. 실제로. 재학생들이 여기서 많은 쇼크를 받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6만 5천 명의 재학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재학생들이 다 잘하는 건 나도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6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지만 못하는 애들도 많고 이 아이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1년 더 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죠? 지금 고3 애들 뭐 하고 있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합격한 애들도 있고 점수가 안 나와서 이제 우울한 아이도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문제를 풀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수시 결과를 기다려요. 다음 주에 발표하고 추가 모집해요. 안 됐어요. 수원에서 안 됐어요. 그럼 정시를 써보겠죠? 안 됐어요. 그리고 추가 모집도 한번 써봐요? 안 돼요. 그럼 2월 중순, 2월 말이에요. 그럼 11월 중순에 수능을 보고 12월, 1월, 2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한테 이 수능 시험지를 주면 똑같이 풀어내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많이 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난 이제 안 됐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3월, 4월, 5월 3달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본 겁니다. 뚜껑을 열면 얘네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국영수는 비슷해요. 학력 수준이. 재생들이나 재학생들이나. 탐구가 얘네들이 좀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뚜껑을 열면 얘네들이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죠. 얘네들은 학교를 갈 거예요. 보다 절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재학생들은 이 시기 6월 모의고사가 최악이에요. 내신까지 관리해야 되는 아이들은 진짜 정말 힘들어요. 겨울방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딱 개학을 했더니 한 2주 정도 있다가 3월 모의고사예요. 3월 모의고사 보고 났더니 3주 있다가 4월 모의고사예요. 4월 모의고사 봤더니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끝나고 6월 모의고사.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실전에서 봐요. 주변에서 부모님들과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6월 모의고사 이게 수능하고 거의 직결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마디씩 해주죠. 얘는 이제 압박이죠.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9월이 됐더니 7만 8천 명으로 늘었어요. 재작년에 7만 6천, 이때 2만 명 정도가 되고 한 1만 명 정도 됐는데 2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때 약대 때문에. 여기서 한 1만 명 정도 좀 넘겼고 올해는 15,000명. 또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왜 갑자기 또 튀어나올까요? 같이 시험 안 보고 6월부터? 반수생들이 좋아요.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있어요. 약간 좀 재수없는 놈들. 연고대 다녀요. 아, 나 근데 서울대 꼭 가야겠다. 서울대 연고대 다니면서 아,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애들이 수입이 됩니다. 근데 극상위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일체 이렇게 있으면 또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수능은 100분이에요. 성적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게 9월 시험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원서 접수 22학년들이 14만 9천 명인데 12만 9천 명. 또 늘어나요. 10만 8천, 14만 또 늘어나요. 올해 최다였죠. 역대 최다 재생들 15만 7천 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6월, 9월 수능이 다 다른 시험이에요. 경쟁 상대가. 근데 내 위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재생들은 어차피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정규 분포를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규 분포를 해요. 그리고 재학생들의 성적도 정규 분포를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크게 성적에 요동을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재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요동을 쳐요.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요동을 치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 보시면 22학년도에는 수능 접수를 재학생들이 36만 명이 했습니다. 실제 시험 보내는 31만 8천 명, 4만 2천 명 정도가 고3인데 수능날 시험을 안 봤죠. 작년에도 대략 35만 명, 4만 2천 명 정도죠. 올해도 한 4만 명 정도. 왜 얘네들은 많을 때는 한 5만 명 정도, 적을 때는 한 4만 명 정도의 아이들, 고3인데 수능날 시험을 안 봐요. 이 아이들은 왜 수능을 안 볼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죠. 수시 합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사실상 3월, 6월, 9월은 어디서 시험을 보죠? 학교에 가야 돼요.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학교에 가서 시험 볼 때 어떻게 자요? 거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고3 아이들.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은 35명 중에 한 20명 이상이 자는 학교도 허다해요. 모의고사 볼 때. 자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막 대충 써서 이렇게 줍니다. 그죠? 수능날은 학교를 가나요? 고사장을 가죠. 우리 반 애들이 아니라 땡판 모르는 애들하고 시험을 봐요. 거기 가서 자다가 모의고사 가서 이렇게 써가지고 내줘야 돼요? 창피하잖아요. 그냥 놀러 가요. 놀러 가요.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8, 9등급인 아이들이 어차피 시험을 봐봐야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내신도 안 좋고. 그래서 시험을 안 갑니다. 참 신기한 게 그 빠지는 인원의 비율이 접수 인원 대비했었을 때 재수생과 재학생들 비율이 한 10% 정도 돼요. 9등급은 뒤에서 4%, 8등급은 뒤에서 11%까지. 그 아이들이 빠지게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실제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9월 모의고사에서. 11등이면 몇 등급이죠? 딱 2등급이죠. 11%. 4%까지가 1등급. 2등급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 명을 제끼고 10등 했어요. 잘했죠?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죠. 1등급은 4%, 4명, 4명까지니까. 그죠? 2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100분위에 2등급이 나와야 되죠. 근데 100명이 아니네요. 한 10% 정도 빠진 90명이 시험을 봐. 그러면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3등급이 나와요. 이 위아래로 재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수능이죠. 커트에 걸렸을 때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상 수능 준비하는 게 그 마음이 급해서 막 고1 때부터 한다, 뭐 고1 때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겨야 돼요.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았다고 난 접고 수능 준비해야지 뭐 할 거냐. 대부분의 수능 과목은 2학년 때 배워요. 그죠? 그럼 2학년에서 우리 학교 애들을 이겨봐야 그 성적이 올라가는 걸 느껴봐야 아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체제예요. 진짜.
근데 이제 탐구가 바뀌게 되면서 통합과 통합 사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영수는 똑같아요. 국영수는 어차피 2학년 과정이 다 수능일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재작년 요 22학년도 때 그 부분고 내신은 4.5등급 때는 있었어요. 1학년 말서부터 왔나 2학년 초에 왔나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수업 들으면서 걔가 결국은 수학과를 다 1을 찍었어요. 수능에서. 얘는 학교 내신은 그 2학년 때 좀 올라가긴 했는데 3학년이 되면서 수능만 봤어요. 그때 파면 돼요. 근데 일단 내신을 접하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걸 느끼니까 얘가 재밌는 거예요. 국어 영어가 성적이 좀 안 나와서 결국은 고대 경영 갔어요. 이과였는데 고대 경영으로 교차 지원하고 이때 문과 진공에서 가고 성대 공대 되고 중앙대 소프트웨어 됐어요. 이런 사례를 봤었을 때 1학년 때 얘가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내신 준비 때 준비를 하면서 성적으로 올라가는 게 느껴지면 아이도 재밌어지고 우리 학교 애들이 이기다 보니까 수능 성적도 잘 나오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